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신약한 일간이 재성이 많아서 신약한 경우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재성이 왕하여 일간이 쇠하면, 그러니까는 재성이 왕성해서 일간이 쇠하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그쵸? 갑인 월에 태어났다면, 그렇죠? 금국목하는 관계죠. 재성은 일간이 이 상극하는 관계니까, 그러면 이 재성들을 내가 극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일간이 강해야 되는 거죠. 음. 약한 일간이 이 재성, 이 큰 재성을 금국목해서 내 걸로 취하려면 취해질 수가 없죠. 얘가 더 강하니까. 음. 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뭐 한 80 먹은 노인이, 80 먹은 노인이, 어, 그, 누군가가 뭐 어디서 뭐 쌀을 뭐 한 20kg, 쌀 한 20kg에다가 뭐 고구마 감자 뭐 몇 꾸러미를 준다. 그러니까는, 어, 힘도 없는 이 노인이 쌀과 뭐 고구마 감자를 이구 지구 가겠다고 이거를 끌고 간다고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에는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어, 가더라도 뭐 어, 하루 종일 걸리든지 아니 물론 차로 뭐 다른 차를 이용하든지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근데 일간이 이 신약하면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자동차가 있다든가 또 뭐 구루마에도 있다든가 구루마 이런 거 뭐 이렇게 끌고 다니는 바퀴 달린 거 이런 거라도 있으면 거기다가 싣고라도 어떻게든 끌고 오겠죠. 근데 이런 게 이런 자동차라든가 뭐 구루마라든가 뭐 또는 무슨 시, 어쨌든 시장바구니에 바퀴 달린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비겁이에요. 육신으로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음, 이렇게 제가 왕하면 일간이 약하고 제가 왕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금이라도 있던가, 그쵸? 지지에 유금이라도 있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경겁제가 같이 금국목을 해서 같이 취해야 되는 거죠. 같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것이 이제 비겁이죠. 재성이 이제 왕성에서 일간이 쇠하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비경겁제가 자동차를 내가 쓴다고 하면 자동차를 뭐 택시든 뭐 누군가를 불러서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내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금액을 줘야 되겠죠.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뭐 바퀴 달린 시장 바구니를 사서 끌고 가려면은 그걸 사야 되겠죠. 돈이 들어가요. 어쨌든 어, 이 재성을 올곧이 내 걸로 다 취할 수 없고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이 재성을 취하려면 그만큼 이 돈이 나가야 돼요. 그만큼 나누든지 내 돈이 지출이 나가야 된다는 거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혼자서는 이거를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비겁이라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일단은 급한 대로 나눌 때 나누더라도 그래서 그러던가 안 그러면 인성을 인성 일단은 신약사주는 비겁 아니면 인성을 억부용신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성을 쓰든가 그래야 되죠. 인성을 그럼 인성을 쓴다는 것은 이 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물인데 이 재물을 뭐 쌀과 고구마 감자가 아니고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인성으로 재를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음, 문서라든가
지식재산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안 그러면은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학원 강사라고 하면 학생이라든가 재물이 곧 저기 학원 같은 데서는 학생이 될 수 있고요. 뭐 절이나 교회 같은 데는 뭐 신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학문이나 지식을 가지고 이 죄를 다루는 거죠. 죄를 다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은 수강료를 갖다 바치고 신도들은 헌금을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바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다룰 줄 아는 힘이 되는 거죠. 지식으로 다루느냐 비경겁죄라고 하는 힘으로 죄를 같이 함께 협력해서 다룰 것이냐 이거의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재성이 왕성하여 일간이 쇠하다. 그러면 쇠한 것은 일간이 죄를 이렇게 극해서 내 걸로 취하려니까 내가 힘이 그만큼 빠지는 거죠.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일하는 게. 일을 해야 돈이 되는 거니까. 그거예요. 내 기운이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뭐 일 무섭지 않고 막 일이 많아도 다 막 일이 착착착 해결해 갈 수가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빠지니까 이게 저는 힘들어지는 거죠. 같은 죄를 다루더라도. 근데 제가 너무 많으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너무 많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재성이라고 하는 건 일이잖아요.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일간이 극하는 것이 재성이기 때문에 일간이 비경겁죄도 없고 인성도 없고 홀라당 딸랑 일간 하나만 갖고 제가 두 개, 세 개 이상 되면은 죄다 신약이죠. 죄가 많고 일간은 약한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선 뭘 살펴봐야 되냐면 죄다 신약인 경우에 죄가 많아서 일간이 시작한 경우에 우선은 관살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관살이. 예. 관살이 있다면 인성과 비겁 용신 중에서 비겁을 용신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비겁을 쓰면은 관살이 없을 때 비겁을 쓰면은 나눠야 되고 잘못하면 손해도 볼 수 있는데 관살이 있을 때는 관살이 있고 비겁을 쓰면은 어, 관살이 비겁을 억제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헛돈 안 들이고 알차게 비겁을 활용해서 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선 그 재성이 많아서 일간이 쇠하면 관살이 있나 먼저 살피고 관살이 있는 경우에는 비겁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 억부용신을 제대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겁이 일간을 돕는다면 특수 행정직이나 평생 착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는 비겁이 있는데 비겁이 있는데 재성이 많아. 근데 거기에 관살까지 있어. 그러면 관살이 비겁이라고 하는 경쟁자나 동료들을 누르면서 그 재성을 내 것으로 취할 때는 비겁의 도움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 권한은 관살로서 내가 비겁들을 억눌러서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 그러기 때문에 일가는 하지만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관사를 중심으로 비겁을 경쟁자를 제하고 동료를 제하면서 내가 앞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역이라고 하는 재성의 일이 이렇게 많지만 또 비겁을 활용해서 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직장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사주가 된다는 거예요. 죄다 신약이라 하더라도 관살이 있으면은. 근데 만약에 관살이 없는 경우에는 관살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인성, 인성을 써야 되죠. 인성을. 관살이 없는 경우에는 비겁을 쓰는 것보다 비경겁죄를 써서 잘못하면 내 걸 홀라당 뺏길 수도 있으니 비겁을 쓰는 것보다 관살이 없는 경우에는 인성을 부용신, 도울
나를 돕는 부용신으로 삼아서 일간을 돕고, 일간은 그 지식을 통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지식을 통해서 다시 재성을 이렇게 지식으로 다스리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지혜로 다스리는 구조가 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인성을 일간이 설화하면, 인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상생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학문적 지식을 얻어서 쟤라고 하는 일이나 영역이나 아랫사람이나 학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인성으로서 다루어서 그런 것들을 문서화시켜서 오히려 그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지식재산권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안전자산권을 취할 수도 있고, 이 인성으로 재성을 다루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성으로 제다신약을 인성으로 다스리게 되면 직업으로는 지식을,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니까 교원이나 각종 지식인이 대다수 많아요. 하지만 인성이 있는데 일간을 생화하지 못하면 남에게 의탁하여 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다신약의 고충이 따르게 된다. 이거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인월에 이렇게 병화의 장생지인 지장간의 통근과 목생화를 갖추고 있는 이런 편인이냐, 아니면 병화가 묘월에 태어나서 정인이라고 하는 이 목생화의 관계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는 큰 차이가 있죠. 여기는 굉장히 이 인성이 일간을 설기해오고, 인성 역시도 이렇게 일간을 생하는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는 병화가 양이니까 이 묘중의 을목을 이렇게 설기는 해오지만 억지로 끌려오는 거죠. 이 묘목은, 지지의 묘목은 땅에 있기 때문에 고요하게 있어서 스스로 목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묘 속의 지장간에는 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랑 차이가, 대기량 차이가 엄청나죠. 이거는 뭐 한 5000cc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한 1500cc나 된다고 볼까? 비교를 굳이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묘목과 인목이 다르고요. 그래도 이거는 양간이니까 이렇게 목생활에 설기라도 오지. 저기 정화가 정화가 을목을 만나면 이건 답이 없어요. 정화가 을목을 만나면 얘도 목생을 하지 않고 얘도 음간이기 때문에 얘를 설계해오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인성은 갖추고 있어도 우리가 억부용신으로서의 인성 역할은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중하 이런 관계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볼 때는 오행의 생화극제도 함께 저울질하면서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렵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정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그쵸?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목생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있어도 힘이 들어요. 신묘 이렇게 뭐 경금 뭐 정유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제달신약에도 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인성 이거 하나 가지고는 이게 목생화도 안 되고 설기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가 화급금 하는데 역부족이죠.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된다. 차라리 여기에 간목이라도 하나 있으면 좀 낫죠. 벽갑인정이 되는 거죠. 이 경금이 도끼가 금극목해서 쪼개가지고 간목을 쪼개서 목생화를 해주면 요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요런 관계를 좀 심화로 좀 잘 살펴봐야 된다. 간지론을 청간지지의 간지론의 생화극제를 잘 아는 것이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음양부터 다시 한번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잘 살펴보고 이것을 숙지하고 통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목생화가 안 돼. 억부용신을 있긴 있는데 목생화가 되지도 않는 억부용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냥 제다신약의 고충이 따르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제다신약의 고충은 뭐예요? 제다신약의 고충은 제극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성이 있어도 일간에게 설화가 되지 않고, 비겁이라도 있으면 비겁으로 설계가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제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많고 인성이 약해서 제극인이 돼버리면 탐제개인이라는 게 돼요. 그 탐제개인은 뭐냐면 죄를 탐하느라고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돈도 재물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 다음에 일도 맨날 힘들어서 전전긍긍하고 일 처리 능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 다루는 능력도 안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처를 다루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또 처가 하라는 대로 살면 되는데, 삐리리한 인성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또 잘 안 하려고 하고, 그것이 또 제극인이 돼버리면 돈 욕심 때문에 그 인성 하나 있는 것마저 그것까지 제극인을 하게 되면 또 간제 시비 구설에 시달리게 되고,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남의 눈치나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제다신약의 탐제개인 사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후에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 들어가서 용어 정리하면서 더 깊게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가 많고 몸신자 일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한 일간이 많은 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절대로 제다 신약에서의 재성은 자영업하는 사람한테는 어, 직원이고 손님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나보다 직원이 세니까 이거는 주인과 종업원이 서로 뒤바뀌어지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냥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 직원한테 휘둘리게 되고 결국은 어, 아랫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내가 종업원 노릇하면서 결국은 뒤바뀌어진다. 내가 망해서 결국은 어, 종업원이 주인 되고 내가 다시 종업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제다신약의 경우에는 자영업이나 자기 개인 사업은 무조건 피하고, 죄가 많으니 죄를 다루는 금융계통의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 금융계통의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억부용신인 인성이 지식체계를 갖추어야만이, 그쵸? 이렇게 금융계통의 좋은 직장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억부용신을 갖춰야 되죠. 인성으로서. 그리고 이 인성이 일간을 잘 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인성이 있어도 일간을 생활하지 못하고 서로 제극인이 되는 사주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직장생활도 못하고 자영업도 안 되고 참 살기 힘들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그런 삶으로 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은 대운을 살펴보고, 대운에서 언제쯤 내가 발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때를 기다려서 공부나 자격 같은 거를 마련하면서 잘 공부는 안 되겠지만 자격증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를 따서 준비를 해서 직장 생활을 어쨌든 자기 형편에 맞는 직장 생활로 만족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일확천금은 없다. 제다신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업부용신이 있으면 금융계통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만약 사업을 한다면 이것도 뭐예요? 교육사업이나 임대업인데, 교육사업이나 임대업도
인성이나 비겁이 적절하게 업부용신이 있었을 때 이거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보통 부부동업을 통하여 협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 부분은 업부용신을 갖췄을 때예요. 근데 업부용신을 갖추지 못하면 그냥 힘들어요. 사는 게. 자, 그럼 한번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자 사주 일대운인데요. 자, 병화일간이 인월에 출생했고요. 그래서 인월에 목생화했으니까 등령했어요. 등령. 그렇죠? 인성으로 등령했어요. 그리고 또 장생지로 등령했기 때문에 1등으로 강한 거에 등령을 했어요. 근데 일지에서는 통근도 안 되고 화급금이니까 실지했어요. 실지. 그러면 등령은 하였으나 실지했죠. 그러면 1대1이에요. 이거는 신강하다고도 할 수도 없고 신약하다고도 할 수 없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득세했나를 봐야 되는데 득세했나를 봐야 되는데 보니까 지지에 묘목 정인이 하나 있어요. 정인이 정인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사주 전체를 봤을 때는 재성 여기도 화생토로 설계되고 그러니까 등령은 하였으나 실지하고 실세했죠. 인성이나 비겁이 3개 있거나 아니면 지지에 사나 우화가 통근이 하나 더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묘목 하나는 이건 통근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인성으로밖에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2개가 부족해요. 그래서 득세를 못했어요. 그래서 등령하였으나 실지하고 실세했기 때문에 신약사주죠. 신약사주. 근데 신약사주인데 뭐 때문에 신약 됐느냐? 신약사주가 신약사주가 무엇으로 신약했느냐 보니까 뭐 때문이에요? 재성이 재성이 이렇게 너무 많네요. 재성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4개나 있어요. 재성이. 그래서 재가 많아서 신약사주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다 신약이죠. 제다 신약사주. 이거야말로 제다 신약사주입니다. 근데 제다 신약사주가 다행히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억부용신을 잘 갖추고 있어요. 장생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 억부용신은 병화가 또 양간이기 때문에 편인을 잘 설화해 오고 이 인목도 목생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묘목도 병화가 양간이니까 얘가 목생화는 묘목은 목생화 하려 하지 않아도 이 병화가 이 묘목을 이렇게 설계해 오죠. 이렇게 이 묘목의 기운을 이렇게 설계해 오니 그래서 축인묘로 인성이 왕성해서 일간을 잘 생하니 이 많은 재성을 지식 자격을 통해서 재를 다루는 사주이니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철학박사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다 신약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으로 억부용신을 잘 갖추고 있느냐. 그죠? 제다 신약 관살이 있으면 관살이 없잖아요. 그죠? 관살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관살이 있었으면 비겁을 썼어야 되는데 관살이 없으니 인성으로 용신을 써서 일간이 인성을 잘 설기해 오고 축인묘로서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이 많은 죄를 인성으로 다루는 지식인의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약한 사주를 봤죠. 재성으로 신약한 경우, 식상으로 신약한 경우, 재성으로 신약한 경우.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관성으로 신약한 경우. 신약사주에서 관성으로 신약한 사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살이 사주에 많아가지고 많다는 것은 2개 이상, 그렇죠? 2개 이상을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살이 강하여 일간이 약하면 인성으로 부용신을 취해서 일간을 생화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살이 많은데 인성이 있어서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으로 관살을 잘 설계해서 일간을 돕게 되면 직장의 적응력이 뛰어나고 작은 임무라도 충분히 수행해서 인정받게 된다. 그러니까는 직장인으로서 관인상생으로서 국가 자격증과 조직 관살을 잘 활용해서 국가 자격증으로 관살을 잘 활용해서 직장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인성이 있거나 없어서 생화하지 못하면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니, 왜냐하면 인성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격이고 실력이고 이런 거라서 자기의 이 실력을 가지고 일을 알아서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이 인성에서 나오는 건데, 인성이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일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어. 근데 이제 관살만 있어. 그러면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지 못하니 기득권에서 밀려난 상태에서 관살은 있으니 맨날 힘든 일, 평생 말단에 머물게 된다. 자, 관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이나 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관살을 써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학위라든가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 그런데 그게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관살은 그냥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자격이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냥 뭐 음, 계약직이라든가 어,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말단직, 또는 뭐 수의, 뭐 청소, 뭐 관리, 뭐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 또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자재부라든가 또는 뭐 식상이라도 있으면 기술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의 어떤 직위를 논하려면 관살로 약했을 때는 인성을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말단에 머물게 된다. 근데 평생 말단에 머물게 되는 사주이지만 항상 우리가 사주만 보면 안 되고요. 대운을 함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대운, 두 번째 대운, 세 번째 대운은 보통 부모 밑에서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학위 따고 그다음에 직장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준비 과정이 보통 1대운, 2대운, 3대운 보통 그렇죠. 그다음에 4대운, 5대운, 6대운까지가 내가 2, 30년 그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죠. 그 7, 8대운 넘어가면서는 좀 노후로 넘어가는 거니까 나이에 맞게 그 나이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나이에 따라서 그 대운이 내 사주에서 어떤 환경을 갖게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좀 부족하더라도 대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그 사주는 충분히 부귀한 사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운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 관살이 강하여 신약한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사주 오대운인데요. 자,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으니 이 진토는 뭐예요? 토국수죠, 토국수. 토국수로 이건 신령했어요. 그렇죠? 령을 잃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 통군을 한 거예요, 통군. 신령했지만 통군은 했어요. 통군. 그러니까 통군했다고 해서 이게 등령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령은 했지만 통군을 했다는 거는 플러스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지는 토국수로 간살이지만 이것도 통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지는 통군만 하고 있어도 득지로 쓴다고 했어요. 득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글자가 3개 이상 되면 득세로 보는데, 나머지 글자가 어, 금생수, 금생수가 있고, 그리고는 토국수, 수생목, 수국화, 그죠? 토국수.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득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세했어요. 그러면 신령하고 득지하였으나 실세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약사주예요. 통근은 그냥 그래도 플러스 작용은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요 가장 진중의 을목도 아니고 중기에 가장 약한 거에 묘지에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세력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신약사주예요. 신약사주. 그러면 이 신약사주가 뭐 때문에 신약해졌나 보니까 많은 게 뭐예요? 토가 많아요. 진토, 진토, 축토, 기토. 토가 4개나 있네요. 토가 이렇게 4개나 있어서 관살이 많아서 일간이 더 신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사주는 용신이 뭐예요? 용신이 유금이죠. 유금. 유금. 이 유금은 쓸모 있는 유금이에요. 왜냐하면 축토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사유축으로다가 그쵸? 사유축이 되니까 얘는 지지에서 고요하게 있지 않고 유중의 신금이 천간에 이렇게 투간해서 토생금 받고 금생수를 해주는 그런 거라서 이거는 억부용신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억부용신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억부용신. 그래서 이사주는 관살로 신약해졌는데 사유축 삼합에 지장간의 유금과 경금이 발동해서 금생수를 해주니 이 금생수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토를 설계하면서 그죠? 토생금, 토생금, 토생금 하면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일간을 도운 거죠. 일간을 도왔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인성의 억부용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주는 그래도 그 능력이 있는 거고 자격이 있는 거죠. 자격이 있는 사주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세운에서 이민년에 5급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사주예요. 그러니까는 천간으로 저는 비견이 와서 내 기운을 이렇게 수국화로 이렇게 빼는 이 기운을 합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지지의 인목이 이렇게 지지로 와서 이 많은 토도를 이 인묘진으로 이 인목이 많은 토도를 눌러주고 덜어내주고 이러면서 중화를 이루니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5급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격국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게 사주에 이렇게 억부용신을 잘 갖추고 있고 육신이 잘 배합을 이루고 있으면 충분히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고등고시, 행정고시, 고시성 시험을 봐서 좋은 운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이 이제 강해서 근데 이 사주는 좋은 거는 뭐냐면 천간에 기토 정관만 딱 투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축토도 정관으로서 사유축 삼합으로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로 관인상생이 된 거죠. 관인상생. 관인상생이 됐고 얘네들은 육신으로는 어쨌든 7살이잖아요. 이 7살은 이 식신에 의해서 식신으로 이렇게 살을 제해 목국토로 제했고 지지에서 이민년에 임목이 와서 또 이것들을 이렇게 임묘진으로 이렇게 진토 7살을 눌러주니까 이 축토 사유축 기토 정관이 이제는 관살 혼잡에서 정관이 뚜렷해지면서 정관과 정인이 관인상생으로 잘 이렇게 맞닿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임수도 와서 비견이지만 비견이 와서 이 정화를 합으로 묶어서 딱 관인상생만 남기는 이런 세운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살이 강하여 일간이 약하면 식신으로 제하는 억용신을 먼저 취한다. 그렇죠? 칠살이 이렇게 강해서 일간이 약하면 이거는 좀 간사론자보다 약해졌지만 하지만 인성이 어쨌든 살인상생, 관인상생으로 다 돌려서 일간을 일으켰으니 복이 많은 사주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토가 투관하지 않고 칠살 무토가 투관해서 일간이 약해지면 그때는 이 간목이 식신으로 제하는 억용신을 먼저 취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사유축으로 이것만으로도 토생금 금생수죠. 요거 갑기합이 합하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갑기합으로 이렇게 합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어차피 지지에서 이렇게 사유축으로 관인 상생으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정관 기토 정관과 식신의 합이거든요. 그럼 이게 정관과 식신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이 식신이라고 하는 일간 이 나의 재능을 식신이라고 하는 나의 재능을 정관이라고 하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나의 재능과 이렇게 합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식정관합이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 않는 이상에는 나쁜 역할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식신이 진중의 을목에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신도 약하지 않고 이 기토도 지지의 토에 다 통근하고 있고 나름대로 화생토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관하고 식신하고의 힘의 균형이 적당하게 서로가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게 설명해도 돼요. 그래서 사유축 삼합의 관인 상생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사주가 이민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다시 추가로 드리겠어요. 아까 이 합에 대한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뭐냐면 이 살이 강해서 일간이 약하면 그러니까는 만약에 기토가 없고 여기 무토가 투관했다면 합은 안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식신이 살을 이렇게 목국토에서 살을 제하는 억용신으로 관살이 많으니까 식신이 살을 제하는 억용신으로 취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일간이 관살로 약하면 제일 좋은 거는 인성을 써서 살인상생 관인상생으로 해야만이 일간도 약한 것도 보좌가 되고 살도 설화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을 쓰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인성이 없는데 칠살이 많아서 일간을 극하고 있다. 이럴 때 인성이 없을 때는 식신이라도 써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식신이라도 쓰지 않으면 당장 칠살에 의해서 일간인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신이라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극설교가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약한 일간이 식신에 설기되고 또 칠살을 식신이 또 극제하고 공격받는 이 칠살을 또 내가 방어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무능력해져요. 그럴 때 이렇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사주라면 그래도 통근이라도 이렇게 지지장간의 축토에도 진토에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이건 안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통근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 힘으로라도 식신제살이 가능하거든요. 이 식신이 살을 제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황한 상태에서 식신제살을 하면 능력이 뛰어나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근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약한 상태에서 칠살을 식신으로 일단 제해야 되는 이런 구조면은 이것도 답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일단은 칠살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으니까 식신으로 우선 제하고 보자인데 그러다 보면 일간의 그 주체가 너무 약해서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내가 죽어도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 식신제살로 돌아는 가지만 약한 일간에서 나온 식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살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식신과 살의 왕생강약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살이 강한데 비겁에 근이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사주 말고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무진, 무진월에 무진에 칠살이 이렇게 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병화까지 있어서 이렇게 재생살까지 됐다. 이런 게 이렇게 일간을 극을 하고 있다. 양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하는데 음간은 진짜 힘들죠. 음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게 임자 이렇게 근을 어디든지 로강지에 근을 딱 갖고 있으면 관살이 강하고 재생살까지 이렇게 받아도 이 힘으로다가 이거를 극복을 해요. 그래서 이 살을 내가 감당하는 위험한 직종에서 일은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직종에서 일은 하지만 수입은 월급은 꽤 높죠. 위험한 직종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그래서 이 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 하나만 있어도.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일간이 식신을 생화하면 만약에 근도 있는데 여기에 간목까지 있다. 그러면 근황한 일간이 칠사를 대하고 있는데 식신까지 갖고 있어서 일간이 이렇게 양간과 양간끼리 수생목을 해서 이 목이 목국토를 하면 아주 좋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음간이냐 양간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일간이 식신을 생화하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사주가 돼요. 어쨌든 그래서 연구원이나 국가 자격증 소지자, 재난연구나 구조요원, 질병퇴치 등 일간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치료하거나 방어 또는 예방해주는 기여도 높은 직업에 종사하게 돼요. 그래서 근황한 일간이 칠사를 보고 있는데 식신을 유기하게 갖고 있어서 일간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칠사를 제하는 구조는 굉장히 격이 높은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일간이 인성을 설화하고 상관이 칠사를 제하면 영업,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어서 국제 변호사나 M&A, 중개 등의 분야의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소리는 칠살로다가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 병호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화급금 7살 5월에 이렇게 7살이 왕한데 인성이 있어서 여기에 기토래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성이 있어서 이 7살이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간이 인성을 토생금으로 설계하는 거죠. 얘가 토생금 안 하려 하더라도 양간이니까 얘를 설계해 오죠. 그래서 일간이 이 기토를 싹 설계해 갖고 설화하고 인성을 설화하고 그 다음에 상관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상관은 금수상관이니까 개수죠. 개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상관이 이렇게 칠사를 올라탔어. 가살했어. 칠사를 제하면 이런 사주는 이런 사주를 얘기하는 거죠. 자, 경금일간이 병호월에 그쵸? 개사일주다. 그러면 사오로 왕하고 병호까지 떠서 칠살에 의해서 화급금을 받고 있는데 이 경금이 기토 하나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이 기토가 어떻게 해요? 이게 이 화생토 그쵸? 이 병화가 화생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토를 경금이 설계해서 토생금을 하면 이게 바로 살인 상생이 되거든요. 화생토 토생금 그러면서 병호가 이렇게 왕한데 이 개수가 상관이지만
습기니까 이 조열한 이러한 그 화기운을 얘가 어느 정도 조우용신으로서 작용을 해주면은 화생토를 받으면서 이 상관은 또 멀리서 인성의 폐인까지 받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재주가 엄청 뛰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살인상생도 쓰면서 살인상생을 쓴다는 것은 살이라고 하는 위험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조사하고 그렇죠.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리고 상관이 살을 제한다는 것은 그렇죠. 상관이 살을 제한다는 것은 식신제사라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상관은 결국은 이 폐인되면서 금생수로서 말과 필설 그 다음에 살을 다루는 능력 상관으로 살을 또 인성으로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살을 얼르고 뺨칠게 살을 다루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런 인물이 아닐 수가 없죠. 그쵸? 영업이나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의 두각을 당연히 나타내죠. 또는 국제변호사, M&A, 중개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려면 일단 간지, 청간과 지지의 음양오행의 특성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 육신의 배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가 이거는 이번 학기 기초 과정 끝나고 나면 다음 학기에는 이런 용어 정리나 육신의 배합이라든가 격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정은 예정인데 제가 이제 좀 너무 바빠서 기력이 쇠해서 또 동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꼭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런데 저만 진도 계속 나가면 뭐해요. 응? 선생님들께서도 그 진도를 어느 정도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참 그게 걱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분발해 주시고 명리를 모르면 인생 사는데 너무 힘들고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명리를 알면 얻는 것도 많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운명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그 경지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는 일간이 신약한 경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일간이 신강한 경우를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